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폐하 상소문의 필자가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가 특종을 한 셈인데요. 이분이 30대 후반의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합니다. 셀러리맨인데 공사판을 사돌아 다닌 적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이 생활의 바닥에서부터 출발한 분인데, 놀라운 사실은 문필을 직업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때는 노무현을 응원한 사람이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린다. 자기가 지지했던 정권이든지 싫어했던 정권이든지 다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글을 썼다. 그러나 바깥으로 드러나서 행동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평범한 속에서 이런 비범한 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분이 타고난 언어 감각과 문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은 겸손해 하지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맑다는 이야기죠.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글솜씨도 있고 뜻이 좋다는 거죠. 뜻이 좋은 글이, 좋은 글솜씨를 만나서 또 여기에다가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에 실렸던 글을 일시 숨김으로 돌려놓으니까 이게 무슨 글이냐 해가지고 더 궁금증을 일으키고, 또 이 글을 알아준 언론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글을 소개를 하고 해서 드디어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으면은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조갑제TV도 낭독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한 30분 낭독을 해서 우리 이지영 기자가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해서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개 시무 중에서 5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제목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였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존해야 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아주 준엄한 심판입니다. 헌법 위반 문재인을 이런 문장으로 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습니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눈밖에 가진 것이 없다. 대통령은 모든 사물을 헌법의 눈으로 보고 정책을 헌법에 근거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라면서 명색이 법률가라면서 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처럼 총체적으로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헌법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입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를 했으니까 결혼식 때 성혼 서약을 해놓고 성혼 서약을 파기하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문제는 방을 빼야 할 사람이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주인인데 방을 빼야 할 사람은 문재인이죠. 방을 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 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 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뒤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 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싸우는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어 찢어내실 심산이 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 눈을 씻는 걸 말합니다.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 깨워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 옵니까? 아마 맨정신 가진 사람이 이거 읽으면 졸도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또 참으로 근사합니다. 국민을 가르는 것은 물을 가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대야에 있는 물을 어떻게 가릅니까? 그러나 결국은 본인의 육신과 정신이 찢어지고 망가질 것이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분이 헌법에 대해서도 아주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표현입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바로 이겁니다. 헌법은 역사와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 2000년의 역사와 전통과 그 다음에 정통성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게
헌법이라는 것을 역사와 같은 성분법이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헌법과 역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이분의 시각은 대단한 법률가, 헌법학자의 시각을 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존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7. 이게 마지막입니다. 7. 시무 7조의 7 마지막 제목은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스스로 바꾸어라 이 말이죠. 자기를. 지건하옵건대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야, 이거 섬뜩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문재인과 국민이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꼴이 될 것이다. 이 국민에 대한 경고입니다. 문재인을 따라가면은 결국 문재인이 나라 합치는데 국민이 공범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라기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이제 국민 비판이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소위는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고 노무현 선황의 통치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 폐하의 재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 통치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 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언어 선택이 뛰어난 분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요런 영어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폐하의 재물이었던 박근혜.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 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이 대목도 무슨 이 명언어록에 실어야 될 문장입니다.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부모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분여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이 표현도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글을 쓴 사람이 일찍이 접해보지 못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 표현 속에 사회과학적인 이론이 다 뒷받침됩니다. 민주란 이름으로 백성을 약탈하고 또는 백성을 토벌한다 이거죠. 또 한편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자가, 즉 이 문재인 독재가 계급 독재라는 뜻입니다. 문재인이가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된다면 이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독재라는 겁니다. 1인 독재가 아니고 몇천만을 상대로 한 독재를 벌이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민주라는 게 민주주의만 앞세우면은 국민을 도륙하고 착취하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계급 독재의 현상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계급 독재고, 계급 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사상적 계급 독재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아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아오리까. 소인이 감히 무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는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 의지의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이겁니다. 폐하의 적은 폐하 자신이다.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 자신이다. 국민의 적은 국민 자신이다, 이런 말로도 됩니다. 그 문재인은 국민이 뽑았으니까요.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날의 폐하 그 자신이 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날의 촛불 그 열기가 바로 폐하의 적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다이어리입니다.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참, 이 표현이 문학이지 않습니까? 백성의 일기 속에서 상생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과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살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록되는 길을 선택을 하라는 충고입니다. 본인이 이 말뜻을 알아들을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를 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진인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좋은 글은 읽을 때 힘이 납니다. 듣는 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구나 이 글은 사람을 웃기기도 합니다. 울리기도 하지만은 웃음과 눈물을 같이 주는 감동의 글을 국민들에게 선물하신 조은산 씨께 감사를 드립니다.